안녕하세요. 경북대 예비교사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청도 매전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 권미혜입니다. 매일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때때로 교사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곤 하는데 오늘은 또 그것과는 또 다른 약간 설렘과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배 교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선배 교사로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사명감이 들기도 하고 책임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예비 교원을 위한 AI 디지털 기반 수업 사례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뭐 대단히 우수한 사례는 아니지만 현장의 소리를 그래도 이렇게 가깝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인권 사진전 개최 사례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도 매전중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19명이거든요. 그래서 교직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었던 일이 저희는 19명이 전교생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전교생이 다 함께 수학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서울로 하게 된 그 수학여행이 서대문 형무소 방문 계획이 생겨서 이제 미리 예약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이트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청도 매전중학교고 어느 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시죠? 하길래 19명입니다 했더니 219명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19명입니다 하니까 119명이요? 그래서 아닙니다 19명입니다 하니까 그 담당자분께서 그냥 아무 데나 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저도 이런 작은 학교는 처음 근무해 보는 거라 재밌기도 하고 막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골 학교다 보니 사교육에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활동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 관계도 굉장히 수평적인 형태인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또 선을 넘지는 않는 이제 그런 형태고 핸드폰이 앞에 있어도 사실 책을 읽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도시 아이들과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만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뭐 대규모의 큰 시내 학교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 그런 이제 학교에서 활동했던 결과물에 비해서는 그 결과물이 굉장히 좀 조잡하고 미흡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예비 교원분들은 어떤 규모의 또 어떤 학생들과 수업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저의 이러한 사례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최근에 야간 산행을 갔다 여기 입술 부분을 좀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에서 여러 반을 꿰매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입을 제가 원하는 크기만큼 벌리지 못하고 조그맣게 벌려서 강의를 하다 보니 지금 약간 발음이 뭉개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사실은 딕션이 굉장히 좋은 교사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귀를 이제 쫑긋 세우셔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교원 여러분들은 이제 교직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에듀테큐 활용이나 AI 디지털 기반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라는 거가 얘기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 거는 코로나 이후라고 시점이라고 보는데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거의 초임 막 초창기에 교직 생활을 할 때 한 18년, 9년, 여년 전쯤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이러닝 시범 학교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 지정 이러닝 시범 학교여서 수업 시간에 이러닝이 가능하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수업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시범을 보이는 단계였는데 그냥 그 이활용 수업을 공개하라고 해서 네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공개 수업이 전국 단위의 공개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교사들이 보러 그 관련 일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무모하고 무지했다는 생각? 지금 하라면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전국 단위의 공개 수업은. 그런데 그때는 막 1, 2년 차였기 때문에 뭐 시키면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도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꽤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뭔가 에듀테크 수업이 진행되게 된 것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급변한 이제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직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지금 예비 교원들은 바로 이런 AR 디지털 기반 수업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이제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코로나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과 연수를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긴 한데 어떤 나이 드신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교육의 어떤 변화나 이런 기술들을 배우기 싫거나 배우기 힘들면 그때는 이제 집에 가야 할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집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했던 수업이 예비 교원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현장의 소리 들려줄 수 있고 좀 뭔가 이런 수업도 있구나라고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AI 디지털 적용을 해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인권 사진전 개최를 한 수업을 공유하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 AI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핵심 자원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뭐 동의한 바이고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AI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교사가 결국은 이러한 교육의 일선 현장에 있기 때문에 AI 교육을 위한 어떤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담당 과목이 사회이다 보니 주 전공은 지리과인데 지금 현재 작은 학교에 근무하다 작은 이제 소규모 중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사실 일반 사회 역사 뭐 지리 할 거 없이 사회과 전체를 통틀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회과 AI 디지털 기반 학습의 방향을 저는 뭐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학생들이 에듀테크 도구를 익히거나 활동하는 재미에 빠져서 이 결국 목적해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어떤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 이런 기회를 잃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사회 과목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때는 재밌어 하고 잘 듣긴 하는데 시험을 칠 때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렵고 외울 내용이 많다. 그래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회 과목에 대한 수업이 좀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운영되게끔 했고 교육에서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학생의 성장, 그다음에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교사가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해줌으로써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결국의 피드백인데 에듀테크 활용을 했을 때 이러한 과정이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리고 제가 하는 피드백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또 학생에게 해주는 피드백까지 더해져서 이런 부분에 목표 달성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지털 디바이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수업 시에 이렇게 사용하는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규칙을 사실 정립해 두어야 되고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뭐 신의 학교의 동료 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AI 디지털 기반 학습에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는 점이 이런 세부적인 규칙을 정립해 두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AI 디지털 활용 수업에 대해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 사회과에서 AI 디지털 학습을 적용을 해서 이제 수업의 진행은 어떠했고 학생들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간략히 나오는데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구축을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인권 교육에 활용을 했는데요. 메타버스가 뭐 지금은 조금 또 지난 뭐 이런 플랫폼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화두가 되었을 때가 있었을 때 도대체 메타버스는 뭐길래 이렇게 모두 메타버스를 외치는가 저도 좀 공부를 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앱, 잽이라는 앱에서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매전중학교 사회실이라고 구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원했던 건 온라인 전시회를 운영하는 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 침해나 또는 전쟁의 참상과 관련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온라인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학생 스스로가 도슨트가 되어서 사진의 의미를 이제 뭐 찾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인권의 소중함이나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활동을 하게 됐고 도슨트가 되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인권 침해,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로 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협력 수업이 저는 달성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앞서서 일단 인권과 헌법의 단원이었는데 인권 사진전을 개최하기 전 사전 단계로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활동형 수업이 되었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되었든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교과의 핵심적인 내용과 가치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요즘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으로 실제로 교과의 핵심적인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소홀히 교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교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라 생각했고 인권 사진전을 열기 전에 인권에 대해 알기 전에 중요한 핵심 가치인 차이와 차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고 차이를 차별하는 상황이 결국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당신은 차별 중이라는 영상이 한 5분 정도의 영상인데 여기서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단어 이런 표현들을 한번 찾아서 다 자기가 느끼기에 그런 표현이 들어간 부분에서 다 한번 적어보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도 생각보다 우리가 꽤 많은 차별을 하고 있구나, 차별적인 표현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녀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뭐 작품을 냈을 때 나의 처녀작이다 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잖아, 그죠? 총각작이라고는 하지 않으니. 그다음에 미망인이란 단어도 좀 사실 생각하게 해보는 단어이더라고요. 미망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따라 죽지 못한 부인을 칭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미망인이라는 뜻이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이것도 여성 차별적인 단어인 것 같고 그리고 영상에 보면 이제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같이 하고 있는 흑인한테 너 얼굴 색깔이랑 연탄 색깔이 똑같네 하면서 막 호탕하게 웃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발언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정치인이 막 영상에 대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이런 차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어서 나와 남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좀 재밌게 마련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민초파,
반민초파. 그냥 이거는 서로 뭐 비난하거나 문제될 게 없는 그냥 취향의 개인 취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초를 좋아하는 파와 민초를 좋아하지 않는 파가 있다는 거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서로 그죠? 그다음에 부먹파, 찍먹파. 나는 부어 먹는 편이다. 나는 찍어 먹는 편이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차이를 그냥 인정하는 거. 이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내놓은 되게 재밌는 벌스 게임이 뭐였냐면 송강이랑 결혼해서 배우 송강이랑 결혼해서 송강호를 낳기 그다음에 송강호랑 결혼해서 송강 낳기 뭐 이런 이제 벌스 게임을 내놨는데 저는 확신에 그 송강이랑 결혼해서 송강호 낳기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벌스 게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도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배우 송강이랑 송강호의 외모를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좀 뿌듯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와 남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진정한 공평과 공정이 뭔지 아는 이런 작업들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듀테크를 활용하거나 뭐 어떤 활동형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핵심적인 지식들 이런 거 이해하는 과정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평 게임도 한번 해봤어요. 모든 학생이 이제 교실 뒤편에 이제 쓰는 거예요. 안경을 낀 친구들은 안경을 벗고 참여를 하게끔 했고 제가 준비한 PPT 자료에서 글씨가 점점 좀 작아져요. 그 대신 질문의 내용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이름은 사회 선생님 이름은 뭐 BTS 멤버 뭐 이름은 뭐 애국가 1절 부르기 뭐 이런 식의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글씨를 점점 좀 작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낀 친구들은 PPT가 넘어갈수록 글씨가 작아질수록 질문에 답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불공평해? 모두 안경을 벗고 공평하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공평하다라는 걸 스스로 알더라고요. 안경을 낀 친구는 안경을 끼고 참여하는 것이 공평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차이와 차별, 공정, 공평 뭐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수업을 먼저 했고 학습 내용 확인하는 작업도 빼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카웃 앱을 활용해서 퀴즈 대결을 했어요. 이 카웃 앱은 혹시 예비교원들이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앱이고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던 아이들도 막 광분하게 만드는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꼭 안내드리고 싶은데 다음 이어질 강의에서 제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앱들 중에 하나인 카웃 앱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피드백이 주어져요. 이 답을 누가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바로 피드백이 주어지고 답을 바로 확인하면서 막 그 열광과 뭐 실망이 함께 교실에 함께 있고 그러면서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지가 잘 되는 형태라서 굉장히 수업하기 활용하기 좋은 퀴즈 앱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하나를 추천해야 된다면 저는 이 앱을 꼭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고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제가 마련했어요. 메타버스 공간을 마련한 학교들을 살펴보니 보통 업체에 의뢰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좀 조잡하지만 제가 그냥 하나씩 손보면서 만들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애정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굉장히 이 공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학교 이제 본교의 전경이고요. 제가 사진으로 일부러 아이들이 좀 친근하게 느끼라고 학교 사진을 일부러 메인 화면에 넣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막 농구하는 모습이나 축구하는 모습도 동영상을 찍어서 제가 같이 이제 업로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느끼기에 좀 재밌게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제 로비로 들어오면 아이들이 휴식하는 모습도 좀 찍어서 올렸고 수업하는 영상들도 올렸고 제가 올리니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영상들을 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이 되었고 사회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실을 입장하면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뭐 자료들, 영상들, 뭐 학습지 이런 것들 올려놓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뭐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안내 같은 거, 볼거리들을 좀 마련했는데 오른쪽에 인권 사진 전시에 이제 포스트도 학생들이
망고보드 앱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모든 걸 이제 스스로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온라인 인권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포스트에 들어가면 이제 패드렛으로 연동이 돼서 이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오프로 원래 사진 전시회를 늘 열었어요. 매년 저는 사진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00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주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전쟁 중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아이의 눈빛이 담긴 사진이라든지, 얼마 전에 되게 이슈가 됐던 크루드족, 그 보트 피플로 살던 아이가 사망한 채로 해변에 이제 떠밀려온 사진들, 이런 것들은 사실 100마디 막 보도보다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임팩트라는 게 있어서 저는 사진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 교실에서 하고 끝나는 게 좀 아쉬워서 메타버스, 원래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도슨트 활동을 했었는데, 이거를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옮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온라인 전시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공간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이것들이 매년 진행되면 자료가 이제 축적되는 그런 좋은 이제 이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사진을 올리고 소개하는 글을 올리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감상 후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또 이게 좋은 게 감상 후기에 제가 또 피드백을 줄 수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모든 피드백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남겨놓은 자료에 제가 다시 시간이 가능할 때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웹툰 그 제작 툴인 프로크리에이터라는 걸로 이제 우리 정보실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볼래 했더니 애들이 웹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메타버스 공간 안에 업로드돼서 모든 학생이 이제 볼 수 있게 인권을 지켜달라는 뭐 웹툰 관련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제가 과제물도 냈거든요. 그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볼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유니버셜 디자인을 찾아왔는데, 그 지하철 손잡이 높이가 다른 거, 지하철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이지만 저희 학교 아이들은 지하철을 탈 일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높이가 달랐던 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 찾아왔고, 밑에 왼쪽에 저 사진은 저도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장애인이 가는 경사로가 따로 있고 계단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기 마련인데, 계단과 경사로가 저렇게 함께 한다는 건 뭔가 정말 함께 하는 모두의 디자인인 것 같아서 되게 좀 저 사진 보고는 애들이 찾아온 거 보고 좀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을 같이 했고, 같은 맥락으로 역사 수업할 때 세계대전에서도 이 온라인 사진 전시회를 함께 운영해 봤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전쟁과 관련한 뭐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를 볼 수 있고, 전쟁 참상 사진전을 열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자기가 찾았던 자료를 올리면서 또 들어왔던 아이들이 사진을 보고 이제 감상 후기도 남겨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배운 선배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복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직 배우지 않은 1학년 입장에서는 뭔가 플립 러닝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소통 이런 게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저는 이 공간을 활용한 이런 전시 활동이 되게 좋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해요. 아이들이 제가 그 전에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해서 뭐 자료를 한번 봐, 뭐 수업 전에 이걸 할 거야 라고 안내를 해주면 그때만 잠깐 들어왔다 하긴 했는데, 메타버스 공간은 좀 놀다 가는 느낌으로 늘 들어왔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놀다가 자기들끼리 게임도 하고 이 공간에서, 그래서 선생님 뭐 이런 자료 더 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올리기도 하면 선생님 제가 또 자료를 링크를 해주기도 하고 해서, 사실 여타의 플랫폼보다 애들이 좀 친근하고 재밌고 가깝게 느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이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랑 같은 과목을 가르치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선생님들 계셔서
제가 그 분들한테 이제 이 공간을 이제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저희 아이들 수업하는 것도 보시고 수업 자료도 보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했더니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보시고 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재밌게 보셨다 하고 이런 자료는 가져갔으면 써도 되겠냐, 이런 수업 나도 해보고 싶다,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유려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공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만들었고 본교 선생님들도 좀 참여를 해주셨고 또 다른 고민 같은, 그러니까 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의 교류는 언제나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공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호작용,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공유, 협력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흥미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서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상 이 온라인 전시회를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했던 사례 나눔이었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어질 강의는 이제 챗 GPT를 활용한 토론 수업 활용 수업인데 그 강의에서 제가 평소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앱이나 플랫폼 등을 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